그와 너무 가까워서 해리의 향수와 시큼한 땀 냄새가 섞인 채취가 훅 끼쳐왔다. 해리가 우리의 첫 데이트 장소로 잡은 곳은 영화관이었다. 해리가 극장에서 보자고 장소를 제시해 왔을 때 나는 남자와 영화를 본 게 대체 언제였는지 헤아려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 남편과 간 게 마지막일 테지만 결혼 이후 빵집을 준비하고 운영하면서는 따로 데이트를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으니 아마 극장을 갔다면 신혼 때가 마지막이었을 것이다. 시간을 따로 내기가 어려워서 혼자 극장을 갔던 적도 기억이 나지 않아서 나는 요즘 극장이 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정보조차 부족한 상태였다. 그냥 극장을 가는 건데 벌써부터 긴장이 되는 게 맞는 건가? 극장에 너무 오랜만에 가서 긴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말 데이트라서 그런 건지 나는 갈피를 잡기가 너무 힘들었다. 일상적인 데이트를 원했으니 나는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에 걸맞게 푸른색 셔츠에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맨발을 드러내는 게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옷과 신발이 편하면 마음까지 편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발은 굽이 없는 샌들을 선택했다. 해리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아 보이지 않았으면 했기에 머리카락은 높이 올려 묶을까 하다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적당한 높이로 틀어 올렸다. 결국 평소와 크게 차이가 없는 차림으로 집을 나서긴 했지만 가슴을 치는 두근거림은 잦아들지 않았다. 근데 이게 설렘은 맞겠지? 면접 보는 기분과 비슷한 긴장감까지는 아니겠지? 해리가 만나자고 한 극장은 동네에서 지하철로 세정거장을 가면 되는 곳으로 해리의 집과 내 집의 중간쯤 위치였다. 첫 데이트로 너무 멀리 가는 것도 싫었고 해리가 굳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나로서는 장소가 일단 마음에 들었다. 해리는 티켓박스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볼 영화는 극장에서 직접 고르기로 했다. 지하철역에서 멀지 않은 극장으로 들어서자 1층에 바로 티켓박스가 보였고 알아보기 어렵지 않은 해리의 뒷모습이 보였다. 언뜻 봤을 때 해리는 선영과 함께 만났을 때와 비슷한 가벼운 차림이어서 부담을 덜어내고 다가갈 수 있었다. 해리와 가까워지자 티켓박스 위쪽의 상영영화 안내 모니터를 보고 있던 그가 돌아섰다. 일이 힘들었는지 잠을 못 잔 건지 안경 안쪽으로 다크서클이 진해 보이긴 했지만 해리는 나를 보고는 피곤한 기색 없이 웃었다. 영화 뭐 볼래요? 보고 싶은 거 골라봐요. 영화표를 키오스크로 구매한다는 것조차 처음이라 나는 좀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영화를 골랐다. 우리가 고른 영화는 블록버스터 한국 영화로 최근에 후속작을 개봉한 작품이었는데 해리와 나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무난한 대중영화라서 고른 거였다. 요즘 극장에는 이렇게 향긋하면서도 기름진 팝콘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하는 게 내가 신기해하는 부분이었는데 영화표를 산 후 해리는 커다란 팝콘과 음료에 나초까지 사서 음료만 나에게 안겼다. 해리와 나 둘 다 바로 전날 일을 했기 때문에 오전은 쉬고 오후에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자는 계획이었는데 점심을 간단하게 먹어서인지 팝콘 냄새가 더 먹음직스럽게 느껴졌다. 영화 보면서 먹기에는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팝콘을 먹음직스럽게 느끼는 것과는 반대되는 말이 나왔는데 해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극장 자주 오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먹으면 되죠 뭐. 상영관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직원이 표를 확인하지도 않고 직접 상영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어둑어둑한 극장에는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광고가 나오는 커다란 스크린만 눈부시게 화려했다. 우리는 해리가 선택한 좌석인 스크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자리에 앉았는데 그와 나란히 붙어 앉고 보니 기분이 새삼 묘했다. 그렇게 가까이 앉자 달큰하면서도 상쾌한 해리의 향수 냄새가 바로 느껴졌고 어깨가 넓은 남자와 나란히 앉는다는 게 그의 맨팔과 접촉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같다는 것도 알게 됐다. 불편함보다는 친근한 만족감 때문에 좀 놀랐는데 해리는 자연스럽게 팝콘과 나초를 내 쪽으로 받쳐 올리며 말했다. 나 사실 여자랑 영화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만으로 내 눈빛을 그가 읽어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상당히 의외라는 뜻을 눈에 담아 해리를 보았다. 쿠팡의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해리가 여자랑 영화를 본 게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됐다니 이게 가능한가? 데이트할 때 영화를 잘 안 봤나 봐요. 아니요, 그냥 데이트 자체를 잘 못한 거죠. 제가 그렇게 여자를 많이 만날 것처럼 보였어요? 내 눈에는 해리가 다소 억울해하는 표정을 지은 것 같았지만 그런 의도가 맞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그냥 해리는 쿠팡에서도 인기가 좋으니까. 해리 말고 제발요, 시완이라고요. 아, 미안해요. 너무 입에 붙어서. 근데 나 진짜 데이트는커녕 여자도 못 만나고 살았어요.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었거든요. 영화가 시작되자 우리는 소근거리던 대화를 중단했지만 어쩐지 쓸쓸하게 들렸던 해리의 말이 여운으로 남았다. 영화는 재미있었다. 평소에 내 취향과는 거리가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였기에 우리는 팝콘을 집어먹으면서 웃는 얼굴로 영화에 집중할 수 있었다. 2시간 분량 정도 되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즈음 나는 고개를 돌려 해리의 얼굴을 보았다. 내가 보자고 한 영화도 아니지만 해리가 영화를 재밌게 보긴 했는지 그게 염려되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해리는 중간중간 영화에 대해서 짤막한 얘기를 내 귀에 속삭였고 나도 크게 불편한 마음 없이 해리의 얘기에 내 의견을 더했다. 영화를 본 후 해리와 더 가까워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편해진 건 분명한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나란히 붙어 앉아야 하는 상황. 조용히 얘기해야 하니 서로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 얼굴을 가까이 해야 했던 부분들 때문에 데이트할 때 영화를 보는가 보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으니까. 팝콘과 나초의 양이 많아 보였지만 극장에 불이 켜지고 보니 우리는 어느새 그것들을 거의 먹어치운 후였다. 어쩜 이렇게 해리 옆에서 긴장감 없이 팝콘을 집어먹을 수 있었는지 나는 좀 어이가 없었다. 나는 남편을 만났을 때의 내 감정을 느닷없이 떠올렸다. 당시 남편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그와 하는 모든 일이 너무 편해서 이 사람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때. 이게 그때와 비슷한 감정인 건지 헤아려 보며 상영관을 나섰는데 시간은 5시를 약간 넘겨 있었다. 내가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뭘요? 첫 데이트 식사로 뭘 해야 하는지요. 해리는 마치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처럼 눈을 반짝거리며 말을 이었다. 첫 데이트라고 너무 격식 차린 메뉴는 진부하고
옷에 냄새가 배거나 이에 뭐가 잘 끼는 음식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빨리 먹어서 얘기를 주고받기 어려운 메뉴도 안 되고. 그래서요? 생각해둔 거 있어요? 제 결론은 딱 완벽한 건 없다는 거였어요. 해리는 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냉큼 대답했지만 답이라고 하긴 어려웠다. 솔직히 그냥 정윤님한테 물어봤거든요. 미진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하, 정윤님이 뭐래요? 가리는 건 많이 없는데 면 요리 좋아하고 매운 거는 잘 못 드신다고요. 정윤한테까지 물어본 해리가 나를 데려간 곳은 태국 음식점이었다. 가리는 건 별로 없지만 태국 음식이 익숙하지는 않아서 편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해리는 맑은 국물에 쌀국수와 큼직한 새우가 올라간 볶음밥에 튀김 요리로 보이는 것들을 주문했다. 태국 음식이 나도 익숙하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기에는 무난하고 좋아요. 하나씩 맛보면서 괜찮으면 다른 것도 더 시켜봐요. 해리의 말대로였다. 분명 낯선 맛이었지만 한국 사람 입맛에는 잘 맞을 것 같은 맛이라 나는 거부감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에 집중할 수 있었다. 어쨌든 나보다는 해리가 태국 음식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 궁금한 것들도 물어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공백 없이 대화를 나누었으니 해리의 선택이 좋았던 건 분명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근처의 카페에 자리를 잡은 후 해리는 한결 편해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미진님이 잘 먹어서 고마웠어요. 근데 진짜 다 맛있었어요. 나 아니라도 다 맛있게 먹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었을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는 사람은 미진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말하는 해리는 나와 눈을 맞춰왔지만 나는 알록달록한 코스터에 올려진 커피에 갑자기 지대한 관심이 생긴 듯 눈을 깔았다. 누군가의 관심을 이렇게 온전히 받는다는 게 영 적응이 되질 않았다.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가 몰랐던 개인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 해리는 형이 둘 있는 막내였고 아버지가 은퇴 후 부모님은 지방으로 낙향을 하셨으며 그래서 지금은 해리 혼자 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형제들은 각각 인천과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사이가 유난히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는 꼬박꼬박 모이는 편이라고. 나와 달리 해리의 가족관계는 지극히 평범했다. 가족 얘기가 나오면 나는 늘 침울해졌는데 이렇게 내 가족 얘기를 꺼내야 하나 싶은 순간이 오면 어디까지 얼마나 얘기해야 하는 건지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이남 이녀의 형제 중에 셋째이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며 오빠와 언니는 그냥 자기 가족 꾸려서 잘 살고 동생은 엄마와 살지만 얼굴 보기는 힘든 편이다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의 전부였던 것 같다. 해리는 얘기가 나온 김에 가족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나는 더 이상 가족이 화제가 되는 게 싫어서 말귀를 돌렸다. 쿠팡 주야간 근무는 할만해요? 힘들지는 않아요? 아, 힘들죠. 주간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야간으로 넘어가면 그냥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여자를 못 만난 거예요? 해리는 희미하게 웃었는데 어쩐지 사연이 있어 보이는 미소였다. 퇴근하면 잠자기 바쁘고 깨면 출근하기 바쁘니까 사람들과 관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뭐. 바로 다음 달에 또 야간으로 가겠네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어도 석 달 정도는 주간에 있게 될 것 같아요. 나 어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나는 커피를 입으로 가져가며 해리가 어디로 갈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 그럼 폴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해리 대신 폴이 왔던 건데 해리가 가지 않으면 폴이 주간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이야기는 더 길어지지 않았고 평소 좋아하는 것들로 대화가 이어졌지만 해리를 보면서 폴을 떠올리지 않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어둑해지기 시작할 때쯤 붐비는 지하철을 탔다. 나를 바래다 주는 것까지가 데이트 계획이라니 나는 그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고작 새 정거장만 가면 되지만 지하철은 퇴근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을 찾기 힘든 만원이었고 해리는 간신히 틈을 만들어서 나를 문 쪽으로 서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만든 벽을 해리가 막고 나를 감싸듯 서게 됐는데 그와 너무 가까워서 해리의 향수와 시큼한 땀 냄새가 섞인 채취가 훅 끼쳐왔다. 나는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내 발만 내려다 보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해리를 보며 폴을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했다. 남자에게서 풍기는 강렬한 냄새나 내 몸을 한 번에 감쌀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몸에서 뿜어내는 열기에 아찔함만 몰려올 뿐이었다. 만원 지하철에서 길고도 짧은 시간을 보내고 빠져나온 플랫폼에서 해리는 하차하는 사람들에 휩쓸릴 뻔한 내 손목을 잡았다. 조심해요. 지하철 안에서 느꼈던 아찔함에 해리의 커다란 손에 가볍게 잡히는 내 손목을 보니 그를 철딱서니 없는 동생처럼 생각했던 순간이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미진님 진짜 손 많이 가는 거 알아요? 나는 손목을 좀 비틀어 커다란 해리의 손을 떼어내고는 여전히 해리의 눈은 보지 못한 채 말했다. 미안해요. 지하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좀 없었어요. 괜찮아요. 나는 좋았어요. 미진님한테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해리는 내 손목이 빠져나간 자신의 손을 꼭 쥐고는 성큼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앞장섰다. 가요. 지상으로 올라와 보니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사위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우리는 큰 길을 피해 하천의 산책로를 이용해 내 집으로 가기로 했다. 산책로에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사람들의 러닝을 하는 사람들, 그저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연인이나 부부, 가족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그들 사이에서 별다를 것 없는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걸었다. 집에 바래다 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게 왜 고마워요? 요즘 세상에는 그게 고마운 일이죠. 나는 해리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잠깐 멈춰서서 그의 눈을 주시했다. 우리가 안다면 아는 사이지만 또 모른다면 모르는 사이인데 집을 알려준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해리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고 해리의 마음을 좀 더 편하게 해줄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그냥 웃고 말았다. 해리는 내가 자기가 나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 거란 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나는 해리를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어 했을 뿐이었다.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거듭 믿었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받은 상처를 이유로 내게 아무 짓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반드시 다치게 할 거라고 예단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를 속이고 짓밟은 사람들은 가족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싶었다. 사람들과 애정을 주고받으며 살고 싶었다. 해리와 내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가 된다 해도 지금 나는 어쨌든 해리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근데 선영님이 일을 꽤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예? 선영이요? 제 친구 선영이요? 네, 그럼 어떤 선영님이겠어요? 나는 왜 갑자기 선영의 이름이 해리의 입에서 나오는지 의아했다.
선영이가 일을 잘하는지 해리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왜 몰라요? 관리자인데. 우리의 얘기가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느낌이라 나는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선영님 지금 우리 센터 다니시잖아요. 우리 센터라 하면 쿠팡을 말하는 건가? 선영이 쿠팡에 나오고 있다고? 선영이가 지금 해리랑 내가 다니는 쿠팡에 다니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웃음기가 묻어있던 해리의 눈끝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혹시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선영님, 우리가 만난 주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라면 거의 3주가 지났는데 왜 선영이 나에게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을까? 일주일에 최소 2번은 나오시던데? 아, 그러고 보니 미진님 근무일이랑 겹치는 날이 없긴 했네요.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선영의 연락이 좀 잦아지긴 했다. 그때마다 내일은 뭐 하는지, 쿠팡에 언제 가는지 물어왔던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그저 남친이랑 헤어져서 허전한 마음에 연락을 자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내 스케줄을 파악하려는 의도였다는 생각이 들자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약 15년 전 선영과 나는 30을 막 넘긴 참이었다.